교과서에 물의 전기분해 실험 지난번에 슬쩍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빨간 집게 전선이랑 까만 집게 전선이랑 이렇게 전선만 봤을 때 원래 원칙적으로 어떤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긴 해. 근데 내가 그걸 몰랐다면 사실 어느 전극에서 얻어진 기체가 수소인지에 대한 전극을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되거든. 그래서 밑에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도 각 전극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그 설명을 책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너희들 선생님 유인물에다 넣어놨어. 그래서 프린트 나눠준 거, 지금 나눠준 거 1페이지를 좀 보세요. 자, 맨 위에 박스 부분을 볼게요. 여기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에서 공결합 물질이랑 막 이런 것들 써있는데 전해질이랑 분리랑 분해는 지난번에 설명했고 여기 물의 전기분해 109쪽에 탐구하기를 참고하는 거야. 전기분해니까 전극을 연결했으니까 전극은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 있잖아. 각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야.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 우리는 물을 분해할 거기 때문에 전극으로 물이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플러스 전극으로도 물이 이동하고 마이너스 전극으로도 물이 이동하는데 너희들 전지를 연결하면 전지의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나오는 곳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면 전자가 물질과 만나서 반응하는 반응이 진행이 될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극은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전자가 회로를 다 돈 다음에 다시 전극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극 쪽에 연결된 그런 반응은 전자가 전극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전자가 나오는 반응이 진행이 되어줘야 돼. 그래서 얘는 전자가 나오는 반응으로 진행되는 이런 식의 반응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 근데 너희 배워서 알겠지만 우리 산화랑 환원이라는 걸 작년에 배웠었어. 그치? 산화는 용어 자체로는 산소랑 화합하는 거잖아. 산소를 얻을 경우를 우리가 산화라고 하고 환원은 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산소를 잃을 경우를 환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산소의 측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수소의 측면이랑 전자의 측면으로 보기도 해. 수소의 경우에는 수소를 잃어버렸을 때를 우리가 산화라고 하거든. 수소를 얻어야 환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자의 측면은 똑같아.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반응식을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지금 완성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쓰면 전자가 움직이는 거니까 요거로 산화 환원을 설명해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어떻게 되는가? 이 물질이 전자를 얻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환원이 되는 거고 플러스 극은 반응의 결과 전자가 나오는 거지. 물질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산화 반응이 진행이 되게 돼. 그래서 이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분으로 전기 분해되는 거야. 어떻게 반응이 진행되나 봤더니 플러스 전극으로 간 물 분자는 산소 기체를 만들어내고 수소이온을 내보내고 전자를 내보내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 이 반응이 맞는지 보려면 들어간 원소랑 나온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같은지 보면 되지. 자, 일단 수소 4개고 산소 2개니까 개수 맞고 플러스 마이너스 4개씩 있으니까 균형 맞아서 전체적으로 전하량 0이 되지. 반응식이 완성됐어. 이 반응으로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얻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마이너스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물 분자 들어가서 전자를 받아요. 그래서 H2와 OH-를 만들어낼 수 있어. 자, 이 반응이 맞는지 보려면 또 역시 똑같이 원자들의 숫자, 종류를 보면 되는데 수소 원자가 4개인데 여기 2개, 여기 2개니까 4개 맞고 산소 원자 2개인데 여기 2개 맞지?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2개, 이쪽에 마이너스 2개니까 전하량도 같아. 그럼 일단 반응식은 맞는 거네. 그래서 수소 기체가 얻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다시 말해 플러스 극에서 우리가 전기 분해하면 플러스 극에서 산소 기체가 생기고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저기 너희한테 좀 프린트의 내용이랑 선생님이 칠판 쓴 게 좀 다르잖아. 자, 뭐가 문제냐 하면 전지를 연결해서 하나의 회로로 반응을 시킬 건데 전자라는 애가 마이너스 극에서 한 개가 나오면 걔가 돌아서 다시 플러스 극으로 하나가 들어와야 되지. 흐르는 전자의 총수가 같아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위쪽에 플러스 전극 쪽 반응은 전자가 4개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전극 쪽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서 반응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개수가 안 맞지? 그 개수를 맞춰야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아요. 그럼 아래쪽을 어떻게 하면 돼? 2배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물 분자 4개가 들어가고 전자가 4개가 반응해서 수소기체 2개, 수산화이온 4개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는구나 라고 써줘야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고, 그러면 하나의 시스템 안에, 하나의 조 안에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한 세트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합쳐서 쓸 수 있어. 각 전극에서 일어나는 전극별 따로 반응 아니라 결국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회로 안에서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다 합해서 쓰면 어떻게 돼? 물분자 몇 개 들어가? 6개의 물분자. 그 다음에 여기 알겠지만 이거 지워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2개의 수소 분자, 산소 분자 하나. 그 다음에 4H 플러스 1, 4OH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써놓고 나니까 뭐가 좀 이상해. 뭐 개수 저기랑도 안 맞고 이렇게 되어 있네. 이거는 뭐에 관한 것이냐면 물이 자동으로 이온화할 수 있어. 이거는 4단원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물이 이온화해. 근데 물이 이온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되겠어? 물 분자가 이온으로 나누어지면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 물이 이온이 될 수 있어. 그럼 사실 이온으로 생기면 순수한 물도 전기가 통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순수한 물 전기 안 통한다고 전해질 집어넣어서 반응시키고 있어.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너무 조금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얘를 10의 7승계 정도 집어넣잖아? 그러면 하나 정도 이온화 될까 말까 한 거야. 10의 7승계 넣었는데 하나 이온화 되면 이온화 된다고 말할 수 있어? 이건 의미가 없지. 그래서 이온화가 되긴 한 이온이 될 수 있지만 거의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기 때문에 무시하거든. 다시 말해, 만약에 반응의 결과 이런 게 생겼어. 이런 게 생기면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뭐로 바뀌어서 존재하겠어? 결국은 물로 바뀌어서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반응을 전체적으로 시키면 4H 플러스랑 4OH 마이너스가 물 분자 4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야. 너희들 반응식의 화살표 양쪽에 똑같은 애들이 있으면 다 어떻게 해? 지우지? 물 분자 몇 개가 지워질 수 있어? 이쪽에 4개랑 여기 4개가 지워져서 물 분자 결국 2개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쓸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물이 전기분해되는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게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반응식을 완성했더니 결국 물이 분해되면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얻어지는데 걔네들의 개수비가 2대1이니까 2대1의 부피비로 얻어지는구나.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그래서 플러스극에서는 산소기체가 생기고 마이너스극에서는 그거의 2배 부피만큼 되는 수소기체가 생기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이해를 하는 건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물만 넣고 실험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전기 분해하기 위해서 뭘 집어넣었어? 전해질 넣어야 전기가 통한다 그랬지. 그럼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지금 물의 전기 분해를 하고 있는 이 용액 안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나트륨 이온이랑 황산 나트륨 넣어서 우리 교과서에서 실험하니까 나트륨 이온이랑 황산 이온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전극으로 간 거잖아. 이게 좀 이상한 거지. 왜 물이 분해가 되는가? 그거는 이 반응들이 산화환원으로 진행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너희 이거를 선생님이 프린트의 중간에 박스로 설명해 놨거든? 전기화학이랑 관련된 거라서 화학 1에선 자세히 다루지 않아요. 그냥 왜 그런지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자, 이 반응은 결국 전극을 꽂아서 우리가 전기 분해를 하는 반응은 산화랑 환원을 하는 반응이야.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이 될 거야. 그러면 이 이온들이 원래 전극으로 가야 되는데 그 주변에 물이 있잖아? 그 주변에 물이 있으면 물이 얘네들하고 경쟁하게 돼. 경쟁이 힘이 좀 센 애들이 누가 힘이 더 세냐 이렇게 경쟁하게 되는데 힘이 세다는 건 별로 상태를 바꾸고 싶지 않은 거라는 거지. 힘이 센 애들은 안 변하려고 해. 힘이 약한 애들이 변하려고 해요. 힘이 센 애들은 이온으로 존재하려고 하거든. 근데 만약에 이 이온하고 물하고 경쟁했을 때 이온의 힘이 세면 얘가 그대로 있으려고 이온으로 남아있으려고 한단 말이야. 물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 여기 음이온하고 양이온을 구별해서 써놨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양이온은 전극의 플러스극 쪽, 마이너스극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런데 나트륨이온 같은 애는 마이너스극으로 가고 싶지만 옆에 물이 있으면 이 둘 사이의 경쟁 관계에서 나트륨이온이 이겨서 자기 그대로 있고 물 분자를 밀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이온들, 어떤 이온들이 물이랑 같이 있으면 물을 전극으로 보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 이온 몇 개 나와 있어?
5개 나와 있어요. 자, 칼슘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마그네슘이온, 바륨이온 같은 애들이 같이 있으면, 물이랑 같이 있으면 물이 오히려 전극으로 가서 수소개체가 생긴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5가지 종류의 이온이 있지만 사실 물을 전기분해할 때 이 중에 나트륨 이온을 제일 많이 써. 다른 아이들도 이론적으로 이것들이 있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보통 물의 전기분해를 할 때는 나트륨 이온 들어가는 형태를 많이 사용한다. 그게 아닌 다른 이온들이 있으면 금속 이온이 전극으로 가. 예를 들어 구리이온이랑 물이랑 구리이온이 이렇게 수용해가는 이렇게 들어있어. 그러면 플러스 누가 마이너스 극으로 갈 것인가의 경쟁에서 얘가 밀려서 얘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분해를 시켜도 물은 그대로 있고 얘가 가서 구리금속이 석출되겠지? 수소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경쟁 관계 때문에 결국은 내가 물을 전기분해할 때 수소기체를 얻으려면 어쨌든 물보다 환원을 잘 못하는, 물보다 이온으로 존재하는 걸 훨씬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이 여기 남아있어야 돼. 뭐 금속의 이온화 경향과 관련이 있는 거긴 한데 뭐 뒤에서 한번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너희가 기억할 것은 이온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물이 전기 분해하기 위해서 전기가 잘 안 통하니까 전해질을 넣는데 아무 전해질이나 막 넣으면 안 된다. 요걸 기억해야 된다. 밑에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극에서 이렇게 됐어. 플러스 극에서도 똑같이 물이 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 있을 때 물을 전극으로 보내느냐, 이온으로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온들도 역시 여러 가지가 있지. 여기 보니까 질산이온, 탄산이온, 황산이온, 인산이온, 플로린화 이온 막 이런 거 나와 있어. 근데 이 중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온들이 있고 걔네들이 들어있으면 물 분자가 전극으로 가서 산소기체를 내보내긴 하겠지만 주로 일부러 물의 전기분해를 하는 실험이라고 하면 황산이온 들어가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전해질로 황산나트륨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이 관계성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그런 이유 때문에 전기분해 시에 특정한 전해질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고, 그래서 교과서의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보면 1번에 각 전극에서 발생한 기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했는데 각 전극은 무슨 극하고 무슨 극이 있어?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 있잖아. 자,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산소 기체,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 기체야. 우리가 전극으로 보고도 기체를 알 수 있고 전극이 아니라도 기체의 부피를 통해서 어떤 기체가 얻어졌는지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 여기 확대되어 있는 거 보면 요거만 보고도 이게 수소기체인 걸 아니까 여기가 무슨 극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까지 연결해서 알아야 되겠지? 자, 밑에 실험 결과를 토대로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 설명해보자 그랬는데 뭐 물이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성분물질로 분해되잖아. 근데 그런 게 다 가능한 이유는 물의 어떤 결합, 이 화합물이 형성될 때 결합에 뭐가 관여하기 때문이야. 다 뭐 때문이야? 전자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설명으로 줄줄줄 설명해놨지? 물은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가 공유결합을 통해서, 근데 이 공유결합도 결국은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니까 전자가 관여하는 그런 결합이다. 그 다음에 물은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질을 넣는데 아무 전해질이나 막 넣으면 안 되지. 걔를 전기분해 시킬 수 있는 이온이 나오는 그런 아이들을 넣어야 되는데 주로 황산나트륨을 많이 사용한다. 알아두고 어느 극에서 무엇이 발생하고 기체가 어떤 부피비로 얻어지는가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거야.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다 계속 이제 이 페이지 자체가 다 그런 거고, 그 밑에 이 그림도 앞에서 한번 했잖아. 여기서 얻어지는 이 기체들의 이 양을 보면 이게 어떤 게 어떤 거구나를 알 수 있지. 그래서 이 양이 왼쪽이 훨씬 많이 얻어지고 있잖아. 왼쪽에 얻어진 기체가 이게 물을 분해한 거니까 수소기체구나를 알 수 있고, 아까 수소기체는 그래서 무슨 극에서 얻어진다 그랬어? 마이너스 극에서 얻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연결해서 전극까지 이어줄 수 있어요. 여기는 뭐 계속 똑같은 내용이고 이제 그 밑에 살짝 다른 게 나와. 왜냐하면 이온결합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염화나트륨 같은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은 전자가 완전히 한쪽으로 넘어가서 이온이 된 다음에 걔네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고체일 때는 이온들이 움직이질 못해.
이온이 움직이질 못하면 전기 회로 안에 집어넣어도 이온이 움직이지 못하면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차단되는 거야. 보통의 경우 전자가 움직일 때 전자가 직접 움직이는 경우는 금속을 통해서 이동할 때 거의 그렇고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라면 전자를 운반해주는 운반책이 필요하거든. 그 운반책의 역할을 하는 게 이온인데 그러려면 이온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 근데 고체는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고체의 경우에는 이온이 움직이지 못해서 전자의 운반을 못 해주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얘가 전기를 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 이온이 움직일 수 있어지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겠어? 액체가 되면 움직일 수 있어. 액체 유동성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고 또는 물에다 녹이거나 해서 용액을 만들면 움직일 수 있거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이온이 움직일 수 있어서 전기가 통해질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액체 상태로 지금 수용액이 어쩌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액체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어쨌든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면 전기가 통한다. 그리고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이용해서 그걸 분해했을 때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살짝 볼게요. 염화나트륨 용융이 뭐야? 용융은 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거야. 이 고체 이온 결합 물질을 뜨겁게 해서 액체로 만들어서 액체가 되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 안에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어지면서 전기가 통하게 돼요. 그래서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전기분해하면 염화나트륨 자체를 액체로 만든 거니까 그 안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뭐하고 뭐밖에 없어?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이온 딱 두 가지 이온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이온이 이렇게만 있는데 전극이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각각 원하는 전극 쪽으로 이동하겠지. 당연히 플러스를 띠는 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갈 거고 마이너스를 띠는 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가겠지. 당연히 이렇게 갈 거고 마이너스 극은 전지에서 전자가 나오는 극이니까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플러스 극 쪽으로는 전자가 여기서 이 반응에서 전자가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되겠구나 금방 나오고 얘는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왜냐하면 비금속은 원자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애는 비활성기체 말고는 거의 없어. 얘도 혼자 있을 수 없어. 몇 개 붙어서 움직이냐 하면 두 개 붙어서 존재는 해줘야 돼. 그래서 얘도 몇 개 들어가야 돼. 두 개 들어가서 두 개가 붙고 전자 두 개 내보는 이렇게 반응이 진행돼야 돼. 그럼 프린트가 틀린 걸 알겠지? 어디가 잘못했어? 오타. 2가 빠져 2. Cl-에 2 쓰세요. 2.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은 산화, 전자를 얻는 반응은 환원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될 건데 그럼 전체적인 반응은 어떻게 돼? 전체 반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출입하는 전자의 숫자를 맞춰줘야 되잖아. 두 개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럼 얘도 몇 개 해야 돼? 두 개 해야 되겠지. 그럼 이게 두 개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2배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전자는 지워질 수 있고 이 Na 플러스와 이 Cl 마이너스가 이 NA와 Cl2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 두 개의 이온이 어떻게 돼? 합쳐서 그냥 기록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이거 상태를 용융액이니까 액체 이렇게 써주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반응식이 만들어지겠지? 자 그러면 용융액을 가지고 여기 들어있던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어지면 전극으로 이동해서 전기가 통하니까 성분으로 나눌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어. 이건 용융액이고 근데 사실 그렇잖아. 아까 이온 결합 물질이 전기를 통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용융뿐 아니라 어떻게 해도 돼? 물에 녹여도 되잖아. 그러면 내가 염화나트륨 소금을 물에 녹여 소금물을 만들면 Na 플러스 양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나눠지는데 거기에다가 물까지 같이 존재하겠지. 이렇게 수용액으로 만들어서 전기분해를 시키면 결과가 저것이랑 같을 것인가가 같지 않을 수 있어. 그치? 왜? 이온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을 비교하면 사실 마이너스 극은 나트륨 이온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물의 전기분해에서 봤던 거랑 같을 거 아니야? 나트륨 이온이 물을 전극으로 보내요. 그래서 물이 여기서 전자를 받고 H2와 이 OH-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음이온이 바뀌었잖아. 염화이온이랑 물이랑 경쟁하게 돼. 염화이온은 물보다 이온으로 있으려는 힘이 약해.
그래서 물보다 환원이 잘 돼. 아 미안해. 물보다 산화가 잘 돼. 그래서 전극으로 가서 전자를 잃어버리는 걸 훨씬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경쟁하게 되면 얘가 밀려서 얘가 전극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반응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물을 전기분해할 때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물을 전기분해하려면 물의 성분이 얻어져야 되는데 물의 성분인 산소를 대신에 염소기체가 얻어지잖아. 얘는 물을 전기분해하는 데는 부적절하지. 그런데 이렇게 실험을 하면 염화나트륨을 분해할 수도 없지. 성분물질로 나눠지지 않았잖아. 이렇게 하면 그냥 반응은 일어나겠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 이온결합 물질 전기가 통하고 걔를 성분으로 나누는 걸 얘기할 때 수용액을 쓰지 않고 뭘 한 거야? 용융액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재료가 없어야 방해 안 받고 딱 그 물질만 얻을 수가 있어.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이온결합 물질도 결국 전기가 통하면 뭔가 반응을 하잖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이온결합 물질의 반응에도 뭐가 관여하기 때문이야? 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전기를 통해서 뭔가 이것저것 다 가능하다.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결합 원리의 비활성기체인데 비활성기체는 우리 알잖아. 가장 바깥쪽 껍질에 원하는 전자 배치를 딱 가지고 있지. 그래서 얘는 따로 특별히 화학결합을 하지 않지. 그리고 그냥 말하자면 샘플인 거지. 다른 원소들의 샘플. 다른 원자들이 얘 따라하고 싶어서 다 뭐 하는 거야? 전자들을 주고받거나 뭐 함께 가지거나 하면서 결합을 하게 된다. 여기서도 포인트는 결국 뭐냐 하면 화학결합이 일어날 때 전자가 관여한다. 결국은 공유결합이든 이온결합이든 금속결합이든 모든 결합에 화학결합에서는 다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지. 밑에 확인하기에 물의 전기분해 실험으로 알게 된 화학결합의 성질을 수소와 산소 사이의 화학결합으로 설명해보자 그랬는데 수소와 산소 사이의 화학결합은 결국은 물을 만드는 거니까 공유결합이잖아. 뭐라고 설명하면 돼?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결합을 통해서 결합이 형성된다. 결국 관여하는데 이 뭐가 관여하냐? 전자가 관여해서 결합이 형성된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다.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겠지? 물의 전기분해 실험. 이거 뭐라 했어요? 화학결합에 뭐가 관여해? 전자가 관여해요. 이거 뭐 거의 뭐 암기 수준이야. 툭 치면 나오게.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했어. 근데 그냥 전기분해 못하고 뭐해? 전해질을 가해서 전기분해해야 되지? 특별히 정해진 전해질들이 있어요. 아무거나 막 쓸 수 없다. 기억해두고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나눠준다. 부피비가 있었지? 몇 대 몇이었어? 수소 대 산소가 2대 1의 부피비. 그다음에 각각 어느 정극에서 얻어진다 그랬어? 수소기체는 마이너스극, 산소기체는 플러스극이에요. 그 해당 반응들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반응식도 잘 봐두세요. 자, 1번 물을 전기분해할 때 얻어지는 물질.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얻어지잖아. 그럴 때 답은 금방 보여. 니은하고 리을이야. 니은이 수소기체, 리을이 산소기체예요. 너희 기억은 뭐야? 기억은 물이야. 디귿은 뭐야? H2O2라고 쓰여지는 애지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가 왜 과산화수소야? 과가 과하다겠지. 산화 결합하는 건데 산소가 결합을 누구랑? 수소랑 결합했는데 산소가 과하게 들어있어. 뭐보다 과해? 물보다 산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과산화수소라고 불리워. 어디다 써먹어? 이거 일상에서도 사용하잖아. 소독할 때 많이 써요. 약국에서 판매해.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과산화수소는 한 3% 정도 되는 애거든? 농도가 그렇게 진하지 않아. 2번 화학결합을 설명한 건데 틀린 거 고쳐라 라고 되어 있어. 다 틀린 부분이 있어. 1번 순수한 물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순수한 물은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사실 그 자체로 전기를 통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아까 이온화 되긴 하지만 비율이 너무 작았지? 그래서 이온이 존재한다고 말하기가 조금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어쨌든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이번에 원자 사이에 화학결합 형성될 때 뭐가 관여해? 원자핵이 아니라 전자가 관여해요. 그다음에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몇 대면? 2대 1에 반대로 되어 있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였어? 이 H2O가 이 H2와 O2로 반응하는 거였고 이것들이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물은 액체로 반응을 하잖아. 그래서 물의 부피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별해서 기억해두면 되겠지. 자, 3번. 선생님이 이 PDF 파일이 2019년에 다운받은 거거든? 니네 책이랑
달라. 오타가 있어 내 거에. 근데 니네 책에 보니까 책은 또 고쳐진 것 같아? 라부아지에인데 애가 빠졌어 PDF에. 라부아지에 많이 들어봤지? 네. 유명한 사람이잖아. 네. 어느 나라 사람이야? 프랑스 사람이야. 목잘 단두대에 목 잘렸어. 이 사람은 화학 실험하는 뭐 화학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 부인도 같이 연구에 같이 참여했거든. 부인이랑 같이 연구했고 그 다음에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 욕심이 어느 정도로 많냐면 돈도 많이 벌고 싶지만 자기 이렇게 명망이 높아지니까 명예욕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발표도 엄청 하고 되게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이 손가락 얹으려고 했던 사건들이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산소 관련 사건, 산소. 쉘레라는 되게 가난한 약사 뭐 이런 사람이 어떤 특정 기체를 발견한 어떤 기체. 근데 그 기체가 있으면 쥐가 숨을 쉴 수 있고 뭐 약간 이런 기체를 발견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고 자기 자신을 자기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좀 약간 유명한 사람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발견했는데 이게 뭔지 좀 더 정확히 알고 싶다 해서 그 사람이 누구야? 프리스틀리였나? 하여튼 다른 과학자가 그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발표한 논문과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라부아지에도 숟가락을 얹고 싶어진 거야. 그래서 이름을 만들어버렸어. 산소라고. 그 기체. 산소 이름. 내가 이름 만들었다. 그래서 산소 명명을 딱 해버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셋 사이에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막 있어서 막 셸레는 내가 발견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걸 넌 논문으로 늦게 공표하지 않았냐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라부아제가 내가 이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우선권을 가진다 막 이래서 막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그래 결국 지금 검색해보면 라부아제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산소의 이름을 명명한 사람은 라부아제야. 약간 이렇게 업적에 숟가락 얹는데 성공은 했으나 이 사람이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었거든. 약간 그런 식의 일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프랑스 혁명 때 혁명군한테 잡혀서 귀족 편을 들었다 해가지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 약간 그런 안타까운 과거를 가진. 근데 살았으면 아마 뭔가 업적이 더 엄청났을 것 같아. 우리가 외울 게 더 많아졌겠지. 여하튼 그런데 그 사람이 되게 다양한 종류의 실험을 했는데 이런 실험을 해요. 어떻게 실험하냐? 뭘 했대? 물을 분해했대. 근데 우리 물 분해할 때 무슨 분해해? 전기 분해하잖아. 근데 전기도 안 썼는데 물을 분해한 거야.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주철관이라는 관을 뜨겁게 해서 거기다 물을 부었어. 근데 이 주철관이 주철로 만든 관인데 주철의 주성분이 뭐겠어? 철이겠지. 너희들 철의 재련 기억나? 네. 어떻게 재련해? 그러니까 철광석 안에 있는 산화철, 철광석이랑 코크스랑 석회석을 집어넣고 용광로 안에 걔를 집어넣으면 용광로가 좁은데 뜨거워. 그러니까 산소는 부족한데 뜨거우니까 코크스는 탄소잖아. 석탄 같은 거잖아. 코크스가 연소를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 공기, 산소가 부족하니까 불완전하게 연소해.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일단 돼. 그 일산화탄소는 자꾸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은데 옆에 보니까 철광석 안에 산화철이 산소가 있네. 그걸 끄집어서 얘가 이산화탄소가 되고 철광석은 산소를 잃어서 철로 떨어지게 돼. 근데 뜨거우니까 액체 상태의 철로 내려오게 되거든. 근데 그렇게 내려오면서 코크스가 들어가서 그 코크스가 100% 반응하는 건 아니니까 석탄들, 그 알갱이들, 탄소 알갱이들이 그 안에 같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철이랑 탄소가 포함된 형태로 같이 내려오게 돼. 그래서 처음 얻어지는 철에 탄소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그 탄소의 비율을 조절해서 철의 강도를 조절하는 그게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야. 이 주철은 그렇게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탄소 비율이 한 3%에서 3.5% 정도 되는 그런 종류의 철이고 이 주철 자체에 철하고 탄소만 있는 건 아니래. 다른 성분도 약간 미미하게 좀 더 들어있다고 하거든. 근데 어쨌든 메인 성분은 철이야. 탄소가 좀 많이 들어있는 그런 뭐 이걸로 이제 관을 만들어서 뜨겁게 가열했어. 그러면 뜨거운 상태의 주철관에 물이 지나가면 이 주철관의 철 성분이 뜨거우면 반응을 되게 잘하는 상태로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하고 만나서 반응하게 되는데 반응했을 때 물에 있는 산소랑 철이 반응해서 산화철을 만들게 돼. 그래서 산화철은 고체니까 거기 반응하게 되면 산소가 여기 철에 들러붙는 것처럼 돼버리겠지. 철하고 반응이 산화철이 돼서 주철관에 그냥 붙게 되고 나머지 것들이 떨어지게 되지. 그래서 걔를 냉각시킨 다음에 얻어지는 기체는 수소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 얻는 건 수소밖에 없는 거야. 산소는 그냥 다른 형태로 빼낸 거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얘를 이렇게 지내서 여기서 뭔가 또 한 군데 모아지는 통을 놔뒀잖아.
실제로 이 반응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물을 집어넣으면 물 중에 물이 100%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일부가 반응하고 일부는 반응 못한 물들은 다시 냉각수 지난 밑에 그냥 물로 얻어지게 되고 반응해서 얻어지게 된 수소만 위쪽으로 기체로 모아지게 되는 형태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하튼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물의 일부를 분해하게 되는 이런 반응이 되는 거지. 그렇고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수소가 얻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철관 속의 철이 결국 뭐랑 반응했잖아. 그래서 물 속에 있는 무언가와 반응했으니까 수소만 나온 거 아니야? 그럼 물 속에 있는 뭐랑 반응한 거야? 산소랑 반응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수소가 따로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얻어진 물질은 철이 산소랑 화합하는 이런 물질이 만들어져서 주철관 안쪽에 고체 상태로 들러붙어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긴 하지만 또 뭐라고 했어?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라고 했지? 철은 금속이고 산소는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얻어질 건데 밑에 뭐 뻔하지 뭐. 물질이 생성되기 위해서 화학 결합이 형성될 때 결국 관여하는 것은 무엇인 거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전자가 관여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사실 어찌 보면 실험하고 크게 상관은 없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아마 이런 류의 실험도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나온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물을 분해를 제대로 하려면 결국 전기를 통해서 분해해주는 방법을 쓰는 게 가장 맞는 거지. 그리고 전기를 통해서 물질이 분해가 가능한 이유는 그 결합에 전자가 관여해서 전기라는 게 전자의 흐름이잖아.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